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투자의 정석 금맥토지 김양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라고 하면은 시골에 있는 농지나 임야투자 이 정도의 그 투자 포인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토지라는 것은요, 시골에 있는 농지 임야만 토지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자들이나 주거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토지가 없을까요? 많습니다. 예. 나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지 도시 지역에도 똑같은 토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토지들을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매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수익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나대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 있고, 그 새로운 건축물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무슨 다양한 종류의 지목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물건은요, 서울에서 상당히 뜨거운 곳이죠.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조그만한 미도맨션이라고 하는 연립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연립주택은 감정가가 8억 7천이네요. 감정가가 8억 7천이고 토지 면적은 18.9평, 건물 면적은 24.5평. 우리들이 흔히 보고 있는 주거용 투자 물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이 물건이 연립주택이 보이지 않고 이 연립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이 제 눈에 보이죠? 아마도 저는 이 연립주택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나 가치나 그것을 판단하는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였던 거죠.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외형상으로 한 3층, 4층 정도의 연립주택이지만은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용산구니까는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위치를 보니까는 상당히 뜨거운 곳인 것만은 사실이죠. 이 우측에 있는 동부 이촌동은 옛날부터 부촌이었지만은요, 이쪽 서쪽에 있는 서부 이촌동은요, 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많은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효대교를 하나 사이에 두고 여의도 건너편에 있는 이런 곳에도 토지가 있네요. 물론 그 토지 위에는 이런 맨션이라고 하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 토지입니다만은, 이 토지가 향후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토지 투자 마인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립주택을 투자해서 이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을 매수해 가지고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얼마를 받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투자성으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동네 안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몇 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아니고 한 바퀴 더 돌아서 이쪽이네요. 그죠? 네, 이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1층, 2층, 3층, 4층인가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연립주택이 저쪽으로 보이는 한강 조망권이 지금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미래에 이 주택이 아직까지도 미래에도 이 주택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 땅을, 이 건축물을,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을 83년도에 지어졌네요.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을 그대로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둘까요? 안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을 서울시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간단한 서류 한 장을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할 것인지,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것인지를 우리는 이 서류 한 장으로 추측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2층 이하로 되어 있네요. 뭐 4층짜리가 5층짜리 연립주택이 12층 이하로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딱 용산지구라고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적혀 있네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위치에는 미래에 3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이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질까요? 가격이 올라갈까요? 낡으면 낡을수록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재건축 아파트의 현상이죠. 낡으면 낡을수록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건축물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빌라, 연립주택의 가격이, 전체 가격이 올라갈 뿐이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전입되어 있는 전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입자의 권리 분석하는 부분은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8억 7천에 나온 이 물건이 한 분이 100%로 가져갔네요. 비싸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까요? 미래의 이곳은 가까운 곳에 있는 반포지구만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고층 아파트가 아닙니다. 반포지구에서 불과 2, 3km도 안 되는 곳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은 약 한 19평 정도 되네요. 19평을 가진 이 건축물의 주인은 미래에 어떤 건축물을 받게 될까요? 짐작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익사이팅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재건축 투자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죠. 투자자의 투자 마인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8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건축물이 재건축될 때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될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수익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뭐 그대로 큰 돈을 묶어두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이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낡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저층 아파트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토지 성격을 분석을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건축물을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요, 상당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뭐 저층 아파트니까는 나중에 재건축되면은 좋은 일 생기겠지 라는 막연한 감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다소 수익 실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물건은 상당히 양호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12층 이하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적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은 아, 이쪽은 12층 밖에 못 올라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땅에 대한 마인드가 다소 부족하면은 12층 이하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입찰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물건은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이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계획을 찾아서 투자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노하우가 바로 토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토지는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고 안전한 물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물건을 분석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평생 현역으로서 투자를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토지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맥토지 김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